자, 최근에 실시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두고 정치권의 친일 논쟁이 격화되고 있죠. 논쟁의 시작은 이번 훈련에 일본이 동참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친일 국방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 훈련을 한다고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연일 친일 국방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와 상반되는 의견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4위에서 5위의 핵 무력국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이자 전 총리이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임 고문인 인물이 당 대표와 지금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친일 행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의 문제이지 이걸 친일과 직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지금 발언은 저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정부 시절에도 뭐 제주도 근처 또 동해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그 안보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일 국방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이재명 당대표는 정작 북한이 지금 뭐 어제도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하고 최근에 계속 미사일 실험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별로 무슨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친일 국방을 얘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는 방위산업체 또 주식을 2억 원대 또 보유하고 있고, 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수 있는 지금 사건들이 네. 뉴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을 들고 나왔을까?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저의 뭐 추측입니다만은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좀 피해가기 위한,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 제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친일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의견을 이분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 친일 공방을 두고 이런 말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은 가능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엄청나고 북한 핵 위협이 있고 이런데 과연 뭐 친일이다, 친북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 보면은 한심하죠. 이것을 풀 힘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저렇게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상임 고문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역풍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본질은 한미일 군사 협력입니다. 그건 네.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네. 김영우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내국적으로는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뒤에 군수지원 협정까지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일 군사 협력 서로 협력을 하되 일본과의 협력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훈련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한국 해군이 자위대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해경과 자위대의 그 급에 맞는 단위 부대가 한 것이에요. 군대와 자위대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어떤 군대 승격과 한일 동맹으로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국 해군이 이런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독도 근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먼 목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여기에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친일 국방이다라고 이렇게 네이밍으로 프레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막 그 반일 또 친북 이렇게 해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문제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일본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에는 어떤 정확하게 속내를 따져보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완전히 잘못 설명한 거고 접근을 잘못한 거죠. 그 지금 뭐 우길기 얘기까지 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하는 거를 염려하는 거라면 그것은 일본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전체가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의 자민당의 아주 일부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 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 훈련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잘못됐다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일 친일 공세를 퍼붓는 이유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업적 리스크가 있죠.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자꾸 속속 드러나는데 그게 뭐 무서우니까 어떻게든지 예방을 피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 보장 문제를 정치 장사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전력을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혹여 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여당은 또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죠.